안녕하세요. 카지노 올빼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박의 기원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도박 열풍이 불어서 참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내용을 한번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도박의 기원은 고대 문명에서 유희와 점술 그리고 상품 교환의 전통이 결합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을 갖다가 보다 보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중국에서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상아나 뼈로 만든 주사위 놀이가 시작되었고, 중국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서부터 동물 싸움에 돈을 거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유희와 점술에 결합해서 도박은 원래 유희, 그러니까 놀이에서 출발해 점술이나 기술의 상품을 거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바둑을 두며 돈을 거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확산된 것은 로마, 그리스, 인도 등에서도 주사위 게임이 널리 퍼져 있고, 9세기 중국에서는 카드놀이가 등장했습니다. 17세기에는 유럽의 포커의 전신이 또 등장을 했고요. 도박은 운에 따라 부와 빈곤이 갈리는 오락으로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존재해왔지요. 각국의 도박 문화는 역사, 민족, 그리고 민속, 경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요약하면 도박은 고대 유희와 점술, 상품 교환 전통이 결합된 복합적 기원을 가지며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오락 형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인종,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박은 인간이라면 다들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미국의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미국에서는 현재 도박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이고 도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죠. 온라인 도박 합법화 시키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진짜 난리 나죠. 원래 도박이란 재미도 있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뭐 도박의 재미야 어떤 것보다도 또 떠나서 마약만큼의 중독성이 있는 것이 도박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되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 와 닿습니다. 미국인의 40%가 스포츠 도박을 즐기고 있을 정도고, 금액으로 봐도 2018년 70억 달러 규모였던 스포츠 도박은 2024년 기준 1,500억 달러로 한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조 이상이 성장했지요. 온라인 카지노는 그나마 일부 주에서는 합법화하였기 때문에 금액은 좀 덜하지만 2024년 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스포츠 도박이 대표적이고 미국 전역의 모든 도박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스포츠 도박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40%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그러니까 퓨리탄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게으름의 제약이라고 하는 도박이 이제 라스베이거스에 갈 필요도 없이, 방문할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누워서 누구나 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하락의 이유를 여기서 찾는 사람도 있죠. 코인에서 돈을 빼가지고 도박을 하러 간다 이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도박을 넘어서 선거 결과에 미국에서는 베팅하는 사람도 많죠. 대통령 선거하고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할 것 없이. 그게 뭐 선거 결과에 베팅하고 모든 거에 도박화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로서는 그런 거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현재 한국의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중 미성년자 도박 문제와 불법 도박 정도인데, 이걸 갖다가 합법화하다니 그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도박이 다른 국가보다 더 옛날서부터는 더 엄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미국의 도박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건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미시시피 강을 따라 항해하던 징기선 이른바 리버포드가 미국의 도박의 시초쯤 돼 봐야 되겠죠. 당시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웬만하면 얼마나 도박에 엄격했냐 하면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카드나 주사위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었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였던 강우의 선박 위에서 도박을 즐겼던 것이고요. 당시 미시시피 강에 활동했던 전문 도박꾼 수가 2만 1,000명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배 위에서 도박하다가 이래다가 총알 맞아 죽겠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자 배 위의 도박장은 하나 둘 사라졌지만 도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일어나면서 서부가 도박의 메카가 되었거든요. 무법지대 일확천금과 도박이 딱 들어맞는 컨셉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인 데가 와이드 웨스트였습니다. 마을마다 있었던 살룬에서는 마치 퇴근하고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도박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지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사회복음주의의 기독교 금요 캠페인이 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박은 사회를 위협하는 종교의 아주 부도덕한 행위가 되었죠. 그래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라 복권을 비롯한 모든 운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들은 부정 스캔들과 사기가 만연했기에 이걸 막다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기에 정부도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도박을 막았습니다.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없애야 할 것으로 보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20세기 초반 미국의 도박 산업은 죽은 듯 보였지만 성매매처럼 도박도 사라지는 것으로만 보일 뿐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한다고 말 안 하지만은 할 사람은 다 하는 거죠. 1920년대에 시행된 금주법은 오히려 지하 도박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도박은 지하 세계에서 범죄 조직들이 주도하에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술이 불법화되자 범죄 조직들이 밀주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즉 범죄 조직의 세력이 커지고 이 도박 산업도 덩달아 커졌거든요. 전부 다 그 당시는 불법 도박이었답니다.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갱은 내 올빼미가 알기로서는 시카고의 알 카포네였었죠. 강원랜드 슬롯 머신의 시카고는 아마 거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당시 범죄 조직들은 주 정부에서도 건드릴 수 없는 유착 관계가 다 짜고짜고 다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안전한 도박장도 되었죠. 술도 마찬가지죠. 이게 역사상 이보다 더 기만적인 법도 이보다 더 위선적인 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금주법이 되자마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술을 마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박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행했죠. 이 생각이 표면화된 게 미국의 대공황 시기입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까지 줄어들자 금주법은 힘을 잃었고 도박도 양지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바다주입니다. 네바다주는 다른 주보다도 대공황의 여파가 컸는데 애초엔 인구도 적었고 거기는 순사막이었었잖아요. 어떻게 세금을 거둘까 주정부에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주법을 개정해서 처음에는 6주를 거기다가 이제 거주하면은 이혼이 가능하다. 참 미국 사람들 세금 걷는 것도 참 기발합니다.
그래서 이혼 가능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네바다주로 몰려와 체류하기 시작했죠. 뭐 지금도 뭐 낙태가 허용되는 주가 있으면은 그리로 몰려가고 그런 시기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뭐 배웠던 우리 뉴딜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후법된 공사가 진행 중이었었는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네바다주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사가 끝나면은 떠날 것이고 돈도 벌어서 네바다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뭐 강원도에서 쓰든지 전라도에서 쓰든지 뭐 원래 살던 곳에서 제주도에 가서 보태든지 가져갈 게 뻔하다는 것이죠. 세수를 거두려면 결국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방문하게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내놓은 게 카지노 합법화였습니다. 어차피 합법화 안 해도 도박장은 그냥 만들어질 건데 그냥 합법화해서 세금이나 거두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라스베가스죠. 1934년 금지법이 해제되자 마피아들에게 남은 건 돈밖에 없었는데 계속 불법하면서 살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도박만큼 임팩트 있는 사업도 없고 하다 보니 밀주로 번 돈이 합법적인 도박 산업 라스베이거스에 쏠리면서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최대 아니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뭐 최고라고 할 만큼 도박가 활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네바다 지역 외 지역에서도 여전히 도박이 금기시 되었고 법도 여전했기에 라스베이거스는 독점적인 번영을 좀 한동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강원랜드하고 마찬가지죠. 아주 독점적으로다가 아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경제는 다시 괜찮아졌고 그 네바다 주에서 세수도 제대로 거치기 시작하니까 이걸 보면서 다른 주들도 뭐 네바다 주만 저렇게 돈 벌고 있냐, 어차피 술처럼 막을 수 없는 게 도박인데 우리도 합법화해서 세금이나 거둘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권자들의 표를 생각하면은 대놓고 말할 수 없었지요. 그 정치인들이 당장 여러분이 사는 곳에 경마장, 장외 발매소나 화상 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반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전에 교대 사거리에 대형 실내 경마장을 만든다 해서 난리 났은 일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다만 복권은 부활했습니다. 복권도 도박이었기에 같이 금지당했는데 교육기금과 공익으로 쓰겠다는 명분으로 주들이 하나 돼 복권을 합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강원랜드하고 똑같습니까? 뭐 소멸되는 지역을 뭐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해서 뭐 세금으로 하고 지역을 살리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게 1964년 뉴햄프셔주에 최초로 주립 복권을 합법화하면서 눈치만 보던 주들이 하나둘 합법화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50개 주 중에서 45개 주가 복권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언뜻하니 복권이 도박인가 하는데 복권도 뭐 도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도박에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죠.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의 대성공을 보고 아예 카지노 합법화에 들어간 곳도 있었습니다. 뉴저지주의 애틀랜틱 시티는 1978년 상업용 카지노를 열었고 1989년에는 아이오와 사우스다코타가 90년대는 일리노이와 미시시피 콜로라도 인디애나 루시애나 미시간 등 10개 수가 상업용 카지노를 도입했죠. 다만 라스베이거스처럼 전면 개념 개방 느낌은 아니고 제한적인 규제가 있는 카지노지만요. 어쨌든 2003년 기준 27개 주에서 카지노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주민 카지노라는 것도 있는데 1970년대 원주민들이 도박인 빙코 게임 영업을 하자 캘리포니아주는 당연하게도 원주민 도박장을 규제하려 했는데 1987년 연방대법원이
뭐 보호구역에 인디안 보호구역에 도박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며 이 아주 위헌 판결을 했죠. 현재 미국 도박 열풍과 합법화 얘기를 하는데 과거 이 얘기를 하면은 쭉 보면은 이제 느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미국은 참 도덕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도박에 엄격했던 국가원인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막지 못할 겸은 어차피 할 것으로 그냥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는 경제적인 거와 세금과 관련된 논리도 크게 작용을 했고요. 뭐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잃는 돈이 뭐 3개 군에 뭐 지방세로 들어가고 정부에로 들어가고 다 똑같은 얘기죠. 90년대에 급격하게 합법화가 이루어진 것도 이전보다 미국의 이민자들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더 다양해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 미국 사회에서 압도적인 목소리였던 그 청교도 복음주의가 힘을 좀 잃은 이유도 있습니다. 2003년 기준 27개 주에서 카지노가 합법화된 시점에서 사실은 미국에서 도박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박이 현재 와서 규제가 더 풀렸다 해도 흐름을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핵심은 왜 갑자기 열풍이 불었나죠. 카지노도 합법화되고 성장하는 동안에 미국은 절대적 금기였던 도박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베팅입니다. 1919년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선수 8명이 도박꾼과 공모의 월드 시리즈를 일부러 지는 승부 조작 사건인 블랙삭스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스포츠 베팅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1919년입니다. 미국 프로 스포츠 리그와 대학 스포츠 협회의 로비로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바다주만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했냐고요? 아니죠. 평균적으로 연간 1,500억 달러라는 돈이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불법이라 제대로 집계가 안 된 거지 엄청나게 뭐 몇 배 될 가능성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2018년도 뉴저지주가 나섰습니다. 뉴저지주의 애틀랜틱 시티도 카지노가 합법적인 곳이자 과거 라스베가스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카지노 도시였는데요. 카지노 산업이 쇠퇴하면서 돌파구로 스포츠 베팅을 밀어붙인 거죠. 카지노에 그만큼 손님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실 애틀랜틱 시티만 그 카지노 손님이 없어서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주에서 합법화하고 이제는 해외 나가서도 카지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미국 카지노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었거든요. 법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법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0조, 여기는 수정헌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정헌법 10조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 또는 국민이 보유한 바에 기반해 6대3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한마디로 스포츠 베팅 합법화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가 알아서 하도록 돼버렸습니다. 법이 바뀐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는 세상이 됐죠. 스포츠 베팅 합법화 러시가 일어났고 워싱턴 DC를 포함해 38개 주에서 스포츠 베팅 합법화가 통과됩니다. 그중에 30개 주는 모바일과 온라인 베팅까지 허용했죠. 이게 참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박 열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베팅까지 허용하다 보니까 일단 심리적 거부감 자체가 다릅니다. 학교에서도 주변에서도 도박은 패가 망신 지름길이다 하면서 중독되면 인생이 작살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수학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 도박에 중독되면 내가 망가진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카지노는 놀러 돈 따러 간다기보다는 돈을 쓸어 간다는 개념으로 보라,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운 좋으면 좀 따는 거고. 그런데 스포츠 경기는 틀립니다. 올빼미도 그렇지만은 다들 친구끼리 가족끼리도 경기를 볼 때 얼마쯤 소액으로 내기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재미로 말이죠. 그냥 봐도 재미있는데 조금 돈을 걸면 경기가 더 재미있어지지 않겠습니까? 큰 돈을 걸게 되면 도박이지만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재미있게 보던 경기에 베팅하는 거니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낮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베팅을 집에서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같이 합니다. 친구들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니까 확 퍼진 거죠. 친구들끼리 만나면 베팅 이야기를 하니 일종의 사회적 활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계에서도 스포츠 베팅을 밀어줬죠. 블랙삭스 사건으로 도박과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스포츠 리그와 미디어는 이게 상상 이상으로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안 보던 사람들까지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베팅 업체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거나 중계방송에서 경기 기록과 함께 실시간으로 승률 배당률이 표시되고 해설자들과 배당과 승률이 어쩐지 화면에서 설명할 정도입니다. 완전히 도락 문화가 된 거죠. 여기까지 보면 언뜻 이게 컨트롤만 된다면 복권처럼 그냥 오락거리로 놔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한국에도 합법 스포츠 토토가 있지만 그렇게 사회 문제로 토토가 취급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자극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의 스포츠 베팅은 솔직히 듣기만 했는데 재미있을 정도 같을 보다도 더 자극적이게 만들어졌죠. 즉 하나의 오락문화 친구들이 다 하니까 우리 올빼미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겁니다. 도박도 이 돈을 잃고 나면 에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 미친 듯이 재미를 느끼고 파고드는 사람도 있게 되죠. 원래라면 그냥 모르고 살아갈 사람이 열풍이 불면서 해보고 나서 중독이 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 거죠. 스포츠 베팅이 자극적이고 재밌어 봐요. 얼마나 재밌냐? 그 승패에 돈을 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플레이딩 베팅, 라이브 베팅이 생겨났거든요. 과거에 스포츠 베팅이 그냥 시작 전에 돈 걸고 응원하는 게 다였다면 이제 모바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베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베팅이 승패가 아니라 야구에서 다음 투구는 스트라이크입니까 볼인가 알아맞히기, 미식축구라면은 이번에 쿼터백의 패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축구에서는 코너킥을 누가 찰지 맞추는 베팅도 있답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잃다 보면 안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요. 주식회나 선물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구 심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돈의 반 이상을 잃고 나면 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주 베팅을 과하게 하거나, 우리 카지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시세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 잡주의 눈을 돌리게 되고, 스포츠 베팅도 승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지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는 parlay 베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parlay 베팅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카지노, 포커와 블랙잭, 슬롯 머신 합법화가 되었고, 처음 나왔던 선거 결과 베팅까지도 2018년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기점으로 온갖 도파민이 터지는 도박들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하이리스크 베팅에 익숙하다 보니까 합법화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일확천금으로 고위험 베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지금 올빼미가 지금 그 크게 하던 것을 이제 작게 돌아가려니까 힘든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도박과 투자의 경계마저 흐릿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이후 가계 주식 이제 순 투자액은 14% 감소했는데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 이후입니다. 이 돈들은 전부 스포츠 베팅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고 일부는 스포츠 베팅으로, 일부는 하이리스크 상품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뭐 풋옵션인가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2020년 초서부터 지금까지 선물 옵션이라고 하죠. 버튼 파생 상품의 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옵션의 거래량이 치솟았는데 과거 30%였던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50%까지 증가하고, 합법화에다 이것이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가 그런지 몰라도 개인들이 하이리스크를 노리는 성향이 커지면서 도파민과 대도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스마트폰 안에 거대한 카지노가 탄생했다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에 방안이 카지노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합니다. 돈을 버는 건 극소주고 도박 중독 문제가 떠오르고 있죠. 도박 중독 헬프라인 전화는 970% 증가했고 20%의 10%가 도박 중독에 문제가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계의 평균 신용 점수가 0.3% 하락했고 파산도 25% 증가했을 정도로 유의미한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베팅 기업 말고 도박 덕에 엄청난 돈을 버는 기업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이죠. 현재 미국의 반응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는 건 이미 목소리를 잃었고, 찬성 쪽에서는 도박 산업이 일자리와 세금을 창출하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해외에 가서 돈을 쓰던 사람들이 집에서 베팅을 하니 오히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준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도박공화국이 될 것이고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사회의 문제들이 급증하고 이걸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세수 비용보다도 더 클 거라고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되었고, 기업은 도박 수익에 중독되었고, 정부는 도박 세수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변환점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뭐 이 당분간 계속 되겠네요. 그 이상은 이제 도박 중독 열풍에 대한 미국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유튜브 영상 일부에서도 이 좀 상식을 갖다가 따왔고, 그리고 본인의 뇌피셜로다가 했고, 그 뭐 모든 백과사전을 훑어보고서는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필리핀 마카오 카지노에 대해서 아주 심층 취재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께서 안녕히 계실 것을 부탁드리며 댓글 좀 열심히 달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카지노 올빼미였습니다.